안녕하세요. 영화 철학 제 8강 매체 철학 4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볼츠의 이야기를 좀 다뤄봤는데 지금 이제 볼츠는 발터 베냐민의 이제 이론을 계승을 하면서 그 전통적인 이제 예술 철학도 전통적인 미학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매체와 관련해서 뭐 그런 어떤 우리가 보통 지금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계선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전통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 그대로 감성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미학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식, 어떤 감상이라든지 세계 본질에 대한 어떤 이해, 뭐 재현 이런 문제로서 이제 계속 우리가 전통 미학, 전통 예술 철학이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라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디지털 매체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술로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나 영화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술로 인정한다라면 이런 어떤 그 미학의 방법론도 이제 바꿔줘야 되고 또 미학의 내용들도 이제 바꿔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예술가가 갖고 있는 창조성이라든지 뭐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떤 분석 또 뭐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통 미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의 그 연구 방식 내지 이제 연구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21세기 이제 이 디지털 매체에서는 어떤 예술가의 창조성, 뭐 또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술적인 창작 능력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과 기술자들 이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기준, 뭐 비례 대칭 균형 일치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 미메시스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또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 어떤 기술자들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매체 디지털 매체와 관련해서 이제 상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전통 미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 가지고는 그런 어떤 범주를 가지고는 그 디지털 매체가 가지고 있는 미적 상황 또 미적 체험들을 이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성학으로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미학은 볼츠가 볼 때는 이제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기보다는 예술 작품과 수용자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문제를 삼고 있고, 또 수용자들이 갖고 있는 지각 방식, 몰입이라고 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절로 디지털 매체 시대 이제 예술의 새로운 특징과 수용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자,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술과 결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술적인 창작 활동을 돕는 도구로서 그런 역할을 했었지, 이 기술 자체가 또는 도구 자체가 예술인 이런 어, 그 혁명이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서서히 이제 드러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제 기술이 더 이상 그 예술의 하위 또는 예술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 그 자체가 기술이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예술이 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진보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로 이제 뽑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미지고,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한 복제 가능한 것으로서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전통 예술에서 이제 그 원본과 복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위조 문제와 관련해서 철학적인 주장들을 몇 가지 좀 살펴봤었는데,
자, 전통 예술에서 이제 원본과 복제라고 하는 것은 원본과 이제 위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엄격한 상하 관계, 계급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이제 복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은 원본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정들을 세우고 있죠. 뭐 이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아무리 이제 복제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원본이라고 하는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작품 외적인 속성이죠. 어떤 사람이 그렸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작품의 작품 대상이 이게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속성보다 훨씬 더 역사적 사실, 이제 그 외적인 그 사실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이 뭐 재료라든지 그 양식이라든지 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아무리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복제 위조는 우리가 정서상 원본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것들이 바로 이제 발터 베냐민이 공격하고 있었던 이제 아우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발터 베냐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천박한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의 예술 작품의 어떤 종교적 가치, 숭배 가치를 이제 부여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제 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아우라의 발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제 원본과 복제, 원본과 위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하 관계가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술 재생산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그 구조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원본과 복제품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동일성들을 이제 지니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기계로 찍어내는 이미지들을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원본과 복제의 관계가 이제 서서히 변화가 되었고, 자, 이제는 이제 더 발달된 기술 재생산 시대, 또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원본이 없이 무한 복제 가능한 이제 예술 형식이 발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사진과 영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예술 형식으로서 이제 사진과 영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문학하고 이제 그 회화, 그걸 이제 구분하면서 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식, 뭐 김소월의 시다 아니면 이제 베토벤의 곡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양식은 정신적인 요소이죠. 뭐 베토벤의 음악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김소월의 또는 이제 조지훈의 그런 어떤 시 형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얼마든지 이제 재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예술이 바로 이제 사진과 영화가 이제 시나 문학 작품들을 우리가 구상하면서 또는 그것들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그 찍어내는 복제하는 것들과 이제 유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발터 베냐민이 주목하고 있는 이제 이 사진과 영화의 존재론, 이 사진과 영화의 어떤 그 존재성을 좀 살펴보면, 사진과 영화에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의 운명을 가르는, 예술의 종말을 가르는 그런 어떤 시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우라의 몰락을 자초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다루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아우라라고 하는 그 원본이 갖고 있는 이제 특성, 이런 특성들이 뭐 예를 들어 진품성이라든지 뭐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원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양식에 의해서 이제 재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 재생산 시대에서는 원본성, 진품성,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찍은 사진, 뭐 내가 찍은 이제 영화, 이게 이제 뭐가 원본인가, 뭐 마스터 필름이 또는 이제 마스터 판이 원본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 뭐 시간적으로는 이제 이게 뭐 카피 1, 카피 2, 카피 3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런 어떤 필름이라든지 아날로그적인 그런 어떤
그 결과물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디지털화된 0101 이렇게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이제 색깔을 처리하거나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원본도 없고 복제품도 없다. 모든 게 다 원본이고 모든 게 다 복제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질적인 차이가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원본성과 진품성, 일회성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작품의 그 물리적 측면이 이제 다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이걸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체험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용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사진과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이런 어떤 복제된 예술 작품들을 그것도 수시로 매번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작품들은 이제 뭐 미술관이라든지 뭐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공간 속에서 이제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일회성을 갖는 이벤트성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예술에 대한 어떤 민주화 또는 이제 그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을 걸어 놓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이제 전체주의적인 또는 이제 이런 어떤 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고의 대결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원본이자 복제품이자 원본인 이런 어떤 작품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약간의 돈을 내게 된다라면 아니면 뭐 많은 것들이 이제 그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상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이 확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런 이미지 복제는 이제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뭐 잘 알다시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한국 작품들을 미국에 가서 볼 수도 있고 뭐 러시아에 가서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한국에 앉아 있으면서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두바이의 그런 어떤 작품들을 전부 다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미지가 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송출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이제 무관하게 이런 어떤 이미지들은 전 세계에 이제 완전히 그런 어떤 제약이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복제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 형태에서 복제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제공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라고 할 때 이제 볼츠가 이제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매체 시대에서 이제 예술 작품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이제 갖게 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볼츠는 이제 이미지 복제가 아니라 이제 이미지 변형이 이제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복제가 아니라 이미지 변형이 중요하다. 이제 이미지 복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이 이런 어떤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복제가 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술 작품인가 작품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 이미지의 변형, 이미지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컨셉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그런 어떤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예술의 정의 문제 여기서도 이제 이 이미지 변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제 영향이 분명히 이제 주어지게 될 텐데, 자, 그 기존의 전통 예술에서는 이제 그 미메시스라고 하는 모방과 재현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물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데아적인 그런 어떤 초월적인 것들을 이 세계에 이제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전 예술 또 전통 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그 이미지들은 이제 이런 어떤 모방이나 재현을 하는 것들이 아니죠. 이런 모방과 재현과는 이제 무관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예술은 뭐 미메시스와 관련해서 어떠어떠 해야 된다.
뭐 그것은 이제 비례나 대칭 균형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속성이 있어야 된다. 또 이제 뭐 우리가 취미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뭐 한목적성을 가져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 규정과 의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매체의 그 이미지들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대 예술은 이런 어떤 전통 예술의 규범, 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요소로 평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예술 형식 그 자체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도 이런 어떤 그 이미지와 관련해서 또 이미지를 산출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술 또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서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제 그 디지털 매체 시대의 예술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 변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일시적이고 이제 비물질적인 속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일회적인 특성들, 그다음에 이제 비물질적인 어떤 속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볼츠가 이제 주목했던 것도 또 현대 예술이 굉장히 이제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어떤 이미지 변형이 굉장히 일시적이고 굉장히 급변하는 굉장히 또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어떤 형태들을 지적하고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손으로 직접 제작하거나 이제 기계가 수단으로 쓰인 어떤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예술 작품들을 우리가 생산할 때 이제 시간이 좀 꽤 오래오래 걸리게 되죠. 손으로 특별히 이제 손으로 그것들을 일일이 작업을 한다라면 수 작업을 한다라면 어떤 뭐 대석을 만들어서 다듬어서 이제 뭐 다비드 조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모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뭐 여러 번 수십 번 또 수백 번의 어떤 덧칠들을 통해서 한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기계가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기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도구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통 예술에서 다루고 있는 직접 손으로 그리고 이제 간단한 도구를 통해서 이제 쓰는 것과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어떤 도구들이 그 굉장히 많이 발달된 형태로서 이제 예술에 기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발달된 기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보조적인 그런 기계들이 아니라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해서 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과 예술이 그러니까 기술이 예술을 돕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술과 예술의 어떤 일대일 융합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죠. 기술적인 어떤 조작이 바로 이제 예술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예술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조작과 예술이 분리가 됐다라면 지금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술적인 조작과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을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렌즈를 쓰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술의 어떤 그 변형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형태의 또 특성들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렌즈를 쓰느냐, 어떤 광학 렌즈를 쓰는지,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영화를 프레임을 잡을 것인지 이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측면들이 이 예술 자체에 고유한 속성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에 재생산 기술의 재생산 시대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예술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이미지다라고 이야기해 왔었는데 이게 이제 이미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바로 이제 비물질적인 거라는 거죠. 비물질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술의 정의다라고 예술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비물질적인 예술가의 의도 또 이제 상상이 그 물질적인 대상인 예술 작품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해 왔던 이제 그 예술의 개념이었는데 이런 어떤 개념들이 또 이제 바뀌게 되는 전환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대 21세기의 이제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고전 예술은 이제 비물질적인 예술가의 의도나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방식의 어떤 예술 작품으로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었다라면 이제 그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21세기에는 이제
여전히 그 예술적인 어떤 영감으로서 정신적인 그런 요소와 그다음에 이제 예술 작품으로서 또 이미지,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로 이제 계속해서 그것들이 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술에서도 어떤 작가의 예술에서도 또는 이제 예술가의 작품에서도 이제 이 비불질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어떤 예술 작품이 전통 예술의 이제 산물이었다라면 현대 이제 그 이런 어떤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미지라고 하는 비물질적인 것들이 이제 예술 작품으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홀로그래프 예술이나 이제 그 레이저 아트를 좀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빛에 대한 예술적 탐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림 회화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캔버스, 물감, 붓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런 어떤 대상 없는 영상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미지 베리에이션, 이제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제 변주를 하는 바꾸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빛에 대한 예술적 탐구로서 홀로그래피라든지 레이저 아트가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인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형상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뭔가를 이제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형상화되고 있는 그 자체. 그래서 이제 대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제 뭐 곰을 표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말을 표현하려고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표현되는 그 자체, 홀로그래프 그 자체나 또 레이저 그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어떤 활동 자체가 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과 영성으로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코노테이션을 담고 있거나 어떤 이제 무언가를 이제 미메시스처럼 뭔가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이제 아닌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영상 그 자체가 그러니까 빛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영상 그 자체가 단독적인 의미를 갖는, 그것이 뭔가를 재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우리에게 그 시각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서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용이고 그 자체가 주체인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예술의 비물질성으로서 비물질화된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 예술이나 웹 아트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미지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는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의 다발일 뿐이에요. 무정형적이고 무대상적인 그냥 이미지의 다발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시 대상의 해체.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예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예술적인 행위 자체가 어떤 코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무언가를 지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갔죠. 이성적인 해석이 필요한 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어떤 방식인데, 그걸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얘기했었고, 그것들을 이제 미메시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지가 무엇을 묘사하는가, 이런 어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빛의 형상화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나 몰입을 유도한다. 체험이나 몰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 체험이나 몰입의 어떤 지시 대상, 체험이나 몰입의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빛 자체가 주체이면서 내용이고 표현 수단, 이 삼위일체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예술에서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예술은 뭔가를 지시하고 예술은 뭔가를 이야기하고 예술은 뭔가를 끌어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 이제 예술의 비물질성과 관련된 21세기, 특별히 이제 그 이미지 매체 예술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물론 이제 해석이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볼츠가 볼 때 사진이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뭔가 지시 대상이 있어. 뭔가 지시 대상이 있고 그 지시 대상을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그 안에 몰입하고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어떤 그 뭐 칸트가 이야기하는 어떤 자유로운 유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념화되지 않는, 개념으로 포착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면 끝난 거죠. 느끼면 끝난 거고 그게 이제 예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상이 없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지시 대상이 없는 이미지, 뭔가 재현된 대상이 없는 그런 어떤 이미지. 이게 바로 이제 시밀라르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보들리아가 이야기하는 실제 대상보다 이제 더 실제 같은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이제 시밀라르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느끼고 이제 그러면 끝인 거죠. 뭐 여러분들 중에도 실제로 이제 쥐를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미키마우스 이야기했었는데, 뭐 이제 앞으로 태어난 애들은 더더욱 쥐를 볼 기회도 없을 거고, 뭐 이제 동물원에 가지 않거나 정말 시골에서 살지 않으면 이 실제적인 쥐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쥐의 이미지로서 이제 미키마우스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디자인들을 접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쥐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게 이제 정말로 실제적인 이제 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하이퍼리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그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눈. 근데 이제 영화나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눈이 어떤 것인지, 눈이 이제 내릴 때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인지를 이제 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상이 없는 이미지예요. 사진에서 흩날리는 눈, 또 영화에서 불어닥치는 그런 어떤 눈들. 실제로 이제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없어요. 근데 단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체험을, 몰입을, 어떤 감정적인 뭐 카타르시스를 이제 느끼게 해주는 이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볼츠가 보고 있는 21세기의 그 이미지의 변형, 또 이제 이미지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디지털 매체가 갖고 있는 그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이미지들, 대상이 없고 해석이 필요 없고 재현이 필요 없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그게 이제 이쪽 저쪽 그런 이미지의 흐름, 뭐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매체의 그 예술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건 이제 캔버스나 물감 뭐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또 스크린 또는 이제 스크린도 필요 없는 이제 공기 중에 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레이저 쇼라든지 홀로그램 이제 쇼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 지구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넷플릭스라든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실시간으로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그 뭐 4G, 5G 나왔는데 이제 이게 계속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전 지구적으로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아주 쉽고 빠르게 또 굉장히 풍성하게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실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요소들을 전혀 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방에서 또는 이제 여러분 핸드폰으로 그것들을 뭐 실시간으로 느끼고 또 이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첫 1차 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지각할 때 항상 그 매체로 매개화된 지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물들을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매체화된 뭐 SNS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TV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떤 간접적인 형태의 체험 지각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감상이 아니라 체험이다. 감상이 아니라 몰입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영화나 사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자유로운 유희라고 하는 건데 논다는 얘기죠. 호모 루덴스처럼 이제 인간은 이제 그 놀이하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기쁨이라든지 어떤 이제 희열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이제 사진이나 영화처럼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어떤 시뮬라르크 같은 요소들이 이제 현대 예술 또는 현대 디지털 예술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비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물론 이제 이 비물질적인 것은 이제
철학자 또 이제 예술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어떤 기술들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컨셉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진이나 영화나 이런 어떤 그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서 이미지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그 창작자들의 정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미지라고 하는 또 정신적인 요소로서 이런 어떤 물질과는 전혀 관련돼 있지 않고 이렇게 그, 그 예술적인 예술 작품과 수용자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새로운 유희라고 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매체 예술을 만들어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현대 예술, 특별히 이제 이 디지털 매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비물질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시뮬라크와 같은 대상 없는 이미지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감상이 아닌 이제 몰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제 볼츠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 매체가 등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비물질적인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예술 작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매체 미학이 필요하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이제 미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감성학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제 매체 미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용자가 이 예술 작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전 예술 또 고전 예술 이론, 예술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 또 이제 예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려고 했고 이게 이제 그 이성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21세기 매체 미학이 등장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 비물질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이제 수용할 것인가. 이 수용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베냐민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런 어떤 매체가 기술 재생산 시대에서의 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용하는 방식들이 대중적이고 분산적인 지각 방식이고 또 이제 시각적 촉각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인데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뭔가 만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촉각적인 이런 공감각적인 또 복합적인 그런 지각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디지털 매체 시대에서 이런 어떤 이제 매체하고 예술 작품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그 수용자로서 감상자로서 또 체험자로서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볼츠에 따르면 이제 이런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비물질적이고 이제 비대상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지시하느냐 지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비대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속적인 어떤 흐름들을 갖는다. 영상들은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인 흐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사진도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서 우리가 사진도 많이 찍지만 대부분 또 이제 우리가 영상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사진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연속적인 그런 어떤 결과물이 바로 이제 이 영상 또 영화 같은 이런 요소들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고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이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거나 뭔가를 지시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성적인 분석, 해석,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가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21세기의 디지털 매체 시대에서는 이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작품을 수용할 것인가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분석이나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체계적인 어떤 설명들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단순하게 이제 그거는 이제 체험이나 몰입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체험을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전통 예술과는 달리 이 새로운 형태의 지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일시적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또 빠른 속도로 이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어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지각 방식을 우리가 이제 캐치하기 위해서는 이 시각적 촉각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우리 앞에 눈앞에 엄청난 속도로 이제 빠른 어떤 현장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떤 사진이라든지 영화, 이미지,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캐치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왜냐하면 이제 시각적 촉각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보는 것처럼 보지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뭐 어떻게 현격한 형태의 이제 느낌을 뭔가 만지는 것처럼 4차원적인 4D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시각적 촉각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공감각적인 방식의 이제 지각이 지금 21세기 이제 새로운 어떤 예술의 특성을 이제 가리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뭔가 고전 예술이나 전통적인 예술이 우리가 감상이라고 하는 뭔가 이해가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이런 어떤 방식에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몰입하게 되는 이제 물에 빠지면서 온몸으로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어떤 몰입이나 체험 방식으로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시각적 촉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매스미디어의 소음과 영상의 흐름들에 의해 결코 헤매서는 안 된다. 전기는 우리 눈과 귀에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모든 세계 사물과 접촉하게 하고 그것들을 탐색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터치라는 유행어는 우선 사물들과의 피부적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 속에서 사물들의 생명 자체를 의미한다. 촉각은 관계를 심화시키는 실제이다. 전기는 시각적인 도서 문화와 촉각적인 뉴미디어의 세계의 중재자로 특징 지어진다. 자, 이렇게 이제 볼츠는 그 시각적 촉각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매스미디어 디지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제 소리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물들과 접촉하게 된다. 이미지인데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접촉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이제 그 미키마우스 이야기했었는데 그 또 그 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살아있는 생쥐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각화된 형태의 그 미키마우스 또 이제 눈 내리는 이런 어떤 장면들, 영화 속의 한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접촉한다. 그것을 이제 뭐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생생한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시뮬라르크를 우리가 그, 그 갖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실제에 대한 그런 어떤 관념이라든지 실제에 대한 어떤 느낌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접촉감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부적 접촉, 또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볼지에 따르면 인간 정신 속에서 사물들의 생명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관념적인 그런 어떤 세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의 그런 어떤 접촉이다. 그게 뭐가 접촉이냐 이제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자, 철학에서 이제 휴메에 따르면 그 우리가 또 사물들을 보면서 이제 머릿속에 인상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인상. 그리고 이제 인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면 그게 이제 관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뭐 계속 산을 보고 또 이제 금을 보면 그 산에 대한 인상, 임프레션이죠. 또 금에 대한 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고정화되면 우리가 이제 황금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념들을 또 조합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볼츠는 전부 다 터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산을 보고 황금을 보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사진이나 영화나 이제 이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정화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침전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물들을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낸다는 거죠. 정신 속에 사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어떤 터치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통한 머릿속으로 만들어지는 전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실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리적 실제가 아니라 이건 정신적 실제고 이제 관념적인 그런 어떤 실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뭐 도덕이라든지 또 뭐 종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상상적인 어떤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런 어떤 관념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관념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상을 통해서 이 시각화된 인상을 통해서 시각화된 이미지의 수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세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미지 디지털 매체가 만들어 놓은 그 뭐 영화나 사진이 우리에게 이제 형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세계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세계가 굉장히 실제적인 것처럼 이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베냐민은 이제 기술 재생산 시대의 예술 작품을 분석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중적, 정신적, 정신오락적, 또 분석적 지각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매체는 어떤 지각을 요구하는가, 이제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영상들은 이제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정신오락적 분석적인 분산적인 그런 좀 지각이보다는 영상 속으로 이제 함몰하는 집중과 침잠이 다시 요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볼체에 따르면 영상 속에 몰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환각 체험들을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터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정신 속에 그 사물들의 생명 자체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과정이 이제 그 정신오락적 침잠적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은 이게 그냥 오락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볼츠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오락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오락적인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정신 속에 사물들의 생명 자체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그 판타지 세계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바로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만들어지는 이제 그 영상물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게임과 관련해서 이제 게임의 폐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아이들은 왜 폭력적으로 변하는가, 뭐 게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게임하면서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폭력을 행하는 거,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영상들이 우리 세계 속에 사물들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사물들의 세계, 사물들의 어떤 환타지, 환각 체험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꺼리낌을 갖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보드레아가 얘기했던 시뮬라시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실제 사물들은 관심이 없고 이 시뮬라크들만 계속 수용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런 세계처럼 실제 세계보다는 우리 머릿속으로 꿈꾸고 있는 세계가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실제 세계인 것처럼, 그걸 이제 슈퍼 리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침잠적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츠에 따르면 인간은 영상을 단순하게 이제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이제 이 영상 속을 깊이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영상 속에 깊이 개입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정신 속에 일정한 형태의 그 허구 세계 또는 가상 세계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영상과 이미지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지각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이런 어떤 촉각적인 그런 어떤 역할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수용자는 그 관찰자의 입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주의 집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영상에 개입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술의 종말, 이런 이제 주제를 던지고 있는데, 자, 이 그 예술 철학 또는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감성학,
우리가 이제 느끼는 그런 또는 몰입이나 체험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까지 그 예술의 정의 또 예술은 어떤 계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예술은 어떤 속성들 또 어떤 방법들이 이제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불필요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적 의미의 예술은 이제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근대적 의미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침잠이나 뭐 이제 이성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속성들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있든지 아니면 뭐 수용자 있든지 계속 이제 분석하는 이성적인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지금 이제 21세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미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미적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제 예술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고대 또는 이제 중세 또는 이제 근대에 있어서 어떤 이제 일정한 형태의 특성들을 갖는 어떤 예술들 그리고 그건 또 지적인 이해들을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런 어떤 예술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의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그 현재의 매체 환경과 이제 예술관의 이제 연관성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 예술이냐 아니냐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미디어 환경 디자인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이미지를 체험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매체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성하는 미디어 환경 디자인이 이제 중요하고 디자인 과학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과학이 중요한 것이다. 자,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창작 활동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 디자인을 어떻게 꾸미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적 체험에 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뭐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어떤 디지털 매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색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요소들이죠.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어떤 반응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좋아요 막 누르는 거. 왜 좋아하겠어요? 뭔가 이제 자신이 볼 때 산뜻하거나 굉장히 샤방샤방하거나 좋다라고 하는 뭔가 여러분들의 말초신경을 이제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막 그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뭔가 이해하려고 뭔가 분석하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난 거죠. 볼지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려면 이제 비싼 돈을 내고 뭐 박물관에 가든 미술관에 가든 뭐 음악회에 가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예술 우리가 이제 그 체험하거나 몰입하고 있는 예술은 뭐 단순하게 사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과 색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미적 체험의 근거이고 가장 광범위하게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이제 체험의 근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커다란 역할들을 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디자인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또 21세기는 이제 컴퓨터로 이런 어떤 그래픽 디자인,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중요한 이제 역할들이 이런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그 비주얼 이펙트라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만들 때 뭐 특수 효과들을 넣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들어간 거하고 들어가지 않은 거하고는 또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어필을 하려면 이런 어떤 컴퓨터 그래픽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1세기에 특별히 이제 디지털 매체와 관련해서는 엄청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이 있는 거하고 그냥 맹숭맹숭한 거하고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몰입을 시키거나 이제 따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왜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사진도 마찬가지고 왜 또 그 이제 영화도 마찬가지고 왜 이제 이 자극적인 이미지나 자극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이제 하고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얼마만큼 더 리얼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컴퓨터 기술들의 발달 또 이제 그 영상미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디자인. 그래서 이제 현대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소이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몰입을 유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상품 디자인,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디자인,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아도르노가 이제 비판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술의 상품화가 된 거죠. 이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술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볼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예술이다. 가장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예술로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들,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 또 그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런 어떤 광고에 노출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옷이라든지 뭐 먹을 거라든지 어디 여행지 이런 모든 어떤 상품들이 디자인화돼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어떤 예술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몰입을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1세기에서 이제 이게 예술인가 상품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계 짓기가 그런 어떤 구별이 굉장히 이제 모호해진 그런 어떤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상품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광고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광고 뭐 사진 뭐 사진이나 영화나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어떤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예술인가 예술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예술적인 창조성, 천재성 이런 것은 이제 디자인 환경 또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제 조작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데 중요한 것은 예술이 아니라 미디어 환경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디어 환경 디자인. 그리고 이제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PD 선생이 되는 거죠. PD 선생. 하나 이제 카메라맨이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머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서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꾸밀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광고에 카피를 쓰는 것처럼 광고에 이제 이미지 살인, 이미지 촬영을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술 활동이 뭔가 굉장히 큰 패러다임이 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츠 같은 경우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프로그램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디자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또 디자인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작품의 창조성이 아니라 작품의 실행성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희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인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제 이 미디어 환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들이 이제 폭넓게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유희 공간도 역시 그거에 따라서 확장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가상이라고 하는 이제 미학의 범주를 벗어나서 그런 어떤 미적 체험이 가능하게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얼마만큼 이제 창조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가, 창조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것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대 이제 매체 미술, 매체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컨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그 조영남 씨가 이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제 판매를 한 이후에 이제 자기의 그림을 대작이죠. 대작을 해줬던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거에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양심 선언해서 고소 고발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그 불법적인 행위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옥신각신 했었죠. 특별히 이제 그 뭐 지금도 유명하지만 이제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거는 이제 그 창작 활동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이제 자기가 그린 것이 아니지만, 자기가 실제로 그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컨셉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분명히 이제 이 작품은 조영남 것이다. 조영남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을 판매하는 것도 여전히 이 조영남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볼츠 이론에 따르면 이 조영남이 이 대작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예술가라고 하는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왜냐면 자기가 전혀 그리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제 이런 어떤 이러이러한 컨셉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그런 어떤 컨셉 가지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그것에 맞춰서 디자인도 짜고 뭐 미디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작곡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화가들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이제 기계적인 기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찍어낼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뭐 그 3D 프린터가 이제 나와가지고 컨셉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조각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형물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이제 어떤 예술가가 그런 어떤 컨셉을 3D 프린터에 이제 부여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3D 프린터는 단순하게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뭐 법률에 위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건 이제 그 비본질적인 문제다. 이건 이제 예술의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어떤 주장들을 이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볼츠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고, 그 디자인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 디지털 매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컨셉을 던지는 것, 어떤 창조적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론이 가해질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어떤 예술 이론이 볼츠가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현대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 창작에서 이제 컴퓨터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대변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예술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면 이제 굉장히 도제식 훈련을 통해서 스승으로부터 이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예술성들을 이제 그 물려받는, 또는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뭔가 축적을 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생략이 되는데, 이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 뭐 3D 프린터처럼 또 이제 여러 이제 그 전자 악기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이제 그 알고리즘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또는 이제 그 AI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굉장히 충실하게 보여줬던 그런 어떤 패턴들을 이제 이미 학습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런 어떤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이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술 창작에서 이제 이 디지털 매체로서의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볼츠에 있어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고전적 의미에서 예술 개념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제 폐기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그런 물음에 대해서 볼츠는 이런 이제 고전적인 그런 어떤 물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은 문자 문화에 우리가 아직까지 얽매여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향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각 문화를 넘어서서 이 복합 매체 멀티미디어가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어떤 고전적 의미에서 그 이성적 사유,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감상과 같은 문자 문화에 왜 연연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죠. 자, 이런 어떤 낡은 휴머니즘에서 떠나서 우리는 새로운 휴머니즘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새로운 휴머니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이 컴퓨터와 같은 이런 어떤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매체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실적인 예술은 아까도 얘기했던 그 유희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삶의 자극소, 뭐 사회의 경보 체계, 현실 연구의 탐사 장치 이런 것으로 이제 작용을 할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아도르노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메시스, 뭔가 사회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사회를 초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은 낡은 합리적 세계관이다. 낡은 합리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체 미학이 다루고 있는 이제 현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에 대한 비판적 계기라든지 뭐 유토피아적인 계기, 다 이게 미메시스적인 요소죠. 아도르노가 얘기했던 그 미메시적인 요소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발트 베냐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우라가 상실되면서 다 날아가 버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츠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술은 이제 오늘날 더 이상 사회와의 비판적 안티테제 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없다. 안티테제, 반명제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학이 포스트 모던적 세계의 주도 과학으로 격상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술은 더 이상 유토피아적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고 단지 삶의 자극소, 사회의 경보체계 그리고 현실 연구의 탐사 장치가 된다. 자, 모던의 자율적 예술을 대신해서 미디어 환경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감성 작용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전자공학을 미디어적 현실의 생략으로 경험 가능케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도르노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메시스, 뭔가 사회를 초월하려고 하는 사회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그런 어떤 안티테제로 기능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포스트 모던적인, 자, 모던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이성적인 어떤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다라면, 이제 포스트 모던인 건 탈이성적인 이런 어떤 세계로 우리가 급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사회적 비판, 또 이제 모던적인 이성 주도적인 또 문자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단순하게 유희라고 하는 삶의 자극소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고 너무 이제 무겁게 가지 말자는 거죠.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처럼 가볍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화 된 것이기 때문에 전자공학, 특별히 이제 컴퓨터공학,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예술의 생리학이다. 예술의 생리학으로 기능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뭐 똑같은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보면 이제 이 볼츠가 현대 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예술이 기능하고 있는 어떤 측면들을 굉장히 잘 포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볼츠의 매체 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특징이 사회 의식의 부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회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안티테제라고 얘기하는 사회 비판적인 어떤 사회 대안적인 것들을 예술이 할 수 있는가, 사진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던질 수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낡은 휴머니즘이다, 문자 문화에 불과하다, 구텐베르크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술은 단순하게 그런 어떤 삶의 활력소, 유희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것들이지 근대적인 세계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에 이런 어떤 고루한 가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영화가 과연 이제 그 예술인가 아니면 예술일 수 있는가, 만약에 이제 예술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인가, 예술이 아니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반대할 것인가, 이제 이런 주장들을 여러 철학자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자, 볼츠는 이제 그 발터 베냐민의 어떤 계열을 따라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들을 이제 그 현대 21세기 매체 미디어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 이미지의 변형,
또 이미지의 변형을 이끌어내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창조적인 컨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필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감상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 이건 이제 문자 문화이고 구텐베르그적인 그런 어떤 고루한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이제 이 책들을 좀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좀 그 나름대로 볼츠의 생각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떤 점에서 타당한지, 또 볼츠가 갖고 있는 한계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이 사회의식의 부재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좀 볼츠의 매체 미학이 뭔가 좀 더 채워져야 될 것들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 5차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